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2시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그동안 자맹을 끝내고 공개적인 정치 행보 시작을 선언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비롯한 정치권 뉴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자명을 해왔죠. 네네. 오랫동안 칩거를 하다가 그렇죠. 자명을 했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그것을 뒤늦게 네네, 이렇게 그렇죠. 언론한테 알려주고 갔다 왔다. 또 뭐 측근이라든가 지인이 알리는 식으로 했는데 오늘 이혜영 기념관 개관식에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고 또 참석한다는 사실도 언론한테 알렸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현충원도 가서 뭐 참배를 하고 천안함 유족들도 만나고 했지만 이것과 오늘의 행보가 왜 다르냐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정치인들은 어디를 간다 그랬을 때 일정을 먼저 기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행사를 벌이고 그런 일정을 먼저 얘기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진도 찍힐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기자들한테 알리는 건. 근데 천안함과 또 천안함 유족 만날 때나 현충원 때는 안 그랬다가 이번에는 3월 4일 날 사표를 쓰고 검찰청을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가 어디를 간다라고 언론에 미리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로 우리들은 언론 쪽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럼요. 당연히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죠. 정치 행보한다. 예.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제 뭐 그 기념관 앞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늘 갈 겁니다. 2시에 가갖고 아마 구름처럼 몰려서 다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권 나가시겠습니까? 그럼 당에 입당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순서대로 다 물어봐야죠. 예. 그거를 답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예고를 한다는 그렇죠. 건. 예. 근데 거기다가 침묵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고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정치 출사표를 할 수도 있는 날이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출사표. 나 정치하겠습니다라고 최소한 어디 입당하겠습니다라고는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카드는 또 나중에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뭐 11일 날 지나야 뭐 누가 뽑히는지나 보고 뭐 입당 여부도 하고 뭐 회동도 좀 하고 나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 11일 전당대회에 다 눈길이 가 있는데 자기가 오늘 뭐 입당까지 얘기해봤자 기사거리가 크지 않을 테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출사표를 던지는 날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행보입니다. 기왕 입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뭐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묻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의 입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죠. 뭐 대권 도전 의지는 이미 다 드러난 거니까 그걸 또 뭐 묻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구태여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기사거리는 아니고 기사 밸류로서는. 근데 입당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행사를 하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이 이철우 교수 아닙니까? 그 이철우 교수가 바로 윤석열 전 총장과는 중마고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이철우 교수가 7일이죠.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들었다 하면서 뭐 국민의 입당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들 만났더니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억측이다. 지금은 다 열린 상태로 보고 있다. 김칫국부터 마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그 발언 이전에 정치인들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당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 하는데 이거 약간 거리두기 한 것 왜 이러나?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일관성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보 그래서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정치인을 원하거든요. 워낙에 이 정부의 학을 뗀 게 뭐냐면 진짜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말도 일관성도 없고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황이
사실은 좀 윤석열 총장한테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고 만나는 게 거의 열흘 동안 6명을 내리 그렇게 했어요. 매일같이. 예. 그 22일부터 30일까지 계속 하루 전화하고 사람들 매일 한 사람씩 만나.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의원들이 각각 언론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들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 과시하려고. 그럼요. 내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나 윤석열을 만났어. 이거 정말 그 빅뉴스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쫙 이 검색어 1위에 오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만났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국민의힘 입당하시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답변을 했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어떻게 날지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철우 교수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사가 나갔다. 거리를 둘 거다. 이 얘기는 조금 전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의도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6명이나 만났으면 그 의도하지 않고는 기사가 어떻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추어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부적으로 급격하게 약간 좀 그런 반론이 있었던 게 아니냐 내부의 어떤 캠프에서 야 그래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도 뉴스거리도 안 되고 너무 기정사실 시킬 필요는 그러니까, 없다. 입지를 좁힐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룸을 나왔을 좁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약간은 지금 한 템포 죽여야 된다. 그런 의미 정도로 지금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나 국민의힘 입당은 생각도 없다. 이러면 정말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되는 거고요. 아마 그런 표현은 안 하겠죠. 입당에 대해서 뭐 열린 태도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상황을 종합해서 뭐 결정을 하겠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정답이 한 1, 2, 3, 4번 있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거의 1번의 정답 아주 그 정돈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기자들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기자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입으로 이제는 뭐 측근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본인의 입으로 입당 문제라든가 대통령 뭐 대선 출마 여부라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사표도 되고 또 그동안 다소 안개 속에 있었던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어떤 거취라든가 행보가 분명해지는 그런 뭐 포인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이 또 이렇게 됩니다. 90일 동안 공부한 거를 보이는 날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특정 언론사하고 전화 통화는 했더라고요. 보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 인터뷰는 1대1 관계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질문이 특정하게 나온 것들을 자기가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흡수할 수 있고. 하지만 오늘 자리는 다중의 기자들이 모입니다. 어떤 질문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이 속뜻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짧게 얘기하면서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결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짜 세련되게 정치적 언어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다 또 생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또 동영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윤석열의 데뷔? 그렇다고 봐요. 대언론 데뷔? 데뷔 무대입니다. 뭐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때나 또 퇴임할 때나 여러 가지 그동안 5.18 뭐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게 내고 그 메시지 전략이 아주 잘 짜여진 상황 속에서 나왔다. 또 본인도 그런 장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관심인데 저희들이 지금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좀 상황을 봐야겠는데 오늘 이 기념관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사실 이 기념관을 주관하거든요. 기념관에 대해서 예산도 배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주 호스트의 한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그래서 오세훈과 윤석열의 또 만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자리에서만 잠깐
볼라나 아니면 어떻게 될라나요? 그렇다고 또 따로 둘이 들어가서 뭐 얘기하기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또 덕담 나누고 그러겠죠.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사니까 아마 뭐 티타임 정도에서 아마 이제 미리 가면 이제 티타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티타임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누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또 이게 주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대통령을 뭐 직접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도 하지만 엄청난 정말 이 도움입니다. 어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년에 동시에 또 출마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경선이 돼서 후보자가 된다 그랬을 때는 오세훈 시장은 내년에 바로 또 6월 달에 선거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선거 운동해야 해요. 그럼요.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그러니까 러닝메이트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정치인의 오늘 만남 이것도 사실 주목을 받는 어떤 상황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저 같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빨리 국민의힘 입당하셔갖고 우리 손잡고 정권 교체하십시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걸 좀 세련되게 오세훈 시장한테 뭐 세련되게 얘기를 얘기하겠죠. 하잖아요. 전에 윤희숙 의원 만났을 때도 빨리 입당하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 같이 하자니까. 윤 의원이 아주 고단세요. 그걸 보면. 근데 윤희숙 의원도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더라고요. 근데 또 경선에 그래갖고 재미를 붙이고 지금 누가 이준석 바람이 날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에 나가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어디 한경대학인가? 그렇죠. 경기도에 거기 총장하는 사람도 그분은 나가겠다. 약간 좀 올드보이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경선에 지금 여러분 안상수 안상수 전 인천시장 국회의원도 했죠. 예.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그 검사가 무슨 바로 대통령 되냐 그 얘기했다고 또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대통령 대선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겠다고 그래갖고 아마 국민의힘도 뭐 불용심령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판은 어우러져야 하니까. 이준석 효과죠. 그래가지고 뭐 컷오프 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오늘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 근데 이거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회영 씨가 누군데 이렇게 기념관 개관식까지 오고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까지 처음으로 이 공개 행보를 하는나 그렇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좀 이회영 집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독립운동가 여러분들 정말 모든 독립운동가를 존경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이회영 선생을 우리가 정말 추모하고 그분을 기념관까지 짓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회영 가문이 당시 조선의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명문가고 특히나 이 명동 성당 건너편에 YWCA 있잖아요. 거기에 1000평이 넘는 땅이 그 이혜영 가문의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육형제예요. 근데 육형제가 조선이 이제 멸망을 하자 분연히 이 재산을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 재산이 당시에 급하게 팔았잖아요. 급하게 파니까 소 15,000마리 정도의 가격인데 15,000마리 어마어마. 당시 가격으로 40만 원인데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박하게 쳐주면 600억. 그 다음에 제대로 차면 2조 가까운 그런 재산이었답니다. 그 돈을 갖고 분연히 만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혜영 선생은 그 돈을 특히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세웠죠.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또 독립운동으로 거의 전 재산을 다 투여를 했습니다. 8년 동안은 썼더만요. 근데 8년 이후에는 다 그 자금이 다 없어지고 정말 초급묵피로 생활을 하셔서 이 육형제의 5분이 옥사를 하고 또 한 분은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으신 분이 막내 이시영 선생인데 이 이시영 선생이 바로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역임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명문 가문 이 6 형제가 모두 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가문으로서 우리가 길이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당 이혜영 선생은 넷째지요. 네, 넷째입니다. 그 손자가 지금 이종찬 전 국정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사실은 과거 민정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 그렇죠. 민정당에서 아주 실세로 원내 총무, 지금 원내 대표도 오고 정무장관도 오고 아주 뭐 난리는 정치인이었는데 뒤에 DJ 김대중 전 대통령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국정원장까지 하시고 했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이규학 선생의 아들이 이제 그 이종찬 국정원장이고 오남 이규동 선생의 아들이 바로 이종걸. 예, 전 의원이죠. 예, 이종걸 열린우리당 시절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변호사이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이종찬 국정원장과 이종걸 전 의원을 또 만나게 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현충일을 전후해서 보훈 호국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현충원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천안함 그 전후 회장도 만나고 K9 자주포 사고로 부상당한 그런 분들도 만나면서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표명을 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혜영 이 기념관 개관식도 참석한 것 아닌가. 그러자면 이 독립운동하신 분들,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다. 그런 의지를 국민들한테 표명을 하고 그런 입장을 오늘 또 표명을 함으로써 사실상 태권도전 선언하는 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이제 이 천충원에 가서 현충탑에 무명용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명용사들은 한 번도 고위공직자가 가서 직접 참배를 하지 않았더라. 내가 간다. 거기에 이제 참배를 했고, 그 다음에 천안함 유족들은 사실 그 최근에 민주당의 전 대변인이 그 이야기했듯이 무슨 좌촌이 수장이니 이렇게 음모설을 하면서 제대로 예우를 하지 않고 그 사건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이쪽 진영의 일관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혜영 선생을 만나고 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진영이 이 호국 보훈의 그런 선조들을 갈라치게 한다. 저는 그렇죠. 그 갈라치게 했다라고 보는 게 그 6.25 그 날 행사를 하는데 그 이 현충원 앞에서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김원봉 선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원봉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독립운동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이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북한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6.25 때 대구까지 내려가서 직접 김일성한테 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6.25 전사자가 있는 그런 앞에서 뭐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국군의 뿌리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 민주당은 지금 독립운동가들을 마치 숭상하면서 좌파 독립운동가까지 이렇게 숭상을 하면서 이 6.25를 지켜낸 그런 우리의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의 파묘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운동이라는 이름과 6.25에 이 참전했던 분들의 그런 어떤 정신과 갈라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듬는 그런 행보. 즉 이게 이쪽과 저쪽이 뭐 이렇게 갈라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모두 다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데 이 존경을 하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전 직접적인 어떤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독립운동 가문 명문가 이혜영 기념관 개관식에서 정치 출사표를 던진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최근에 조금 논란을 빚은 게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국민의힘 그 의원들 모임 조찬 그런 모임에 노쇼를 했다.
가겠다,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안 왔다 이런 보도가 나갖고 논란을 빚는데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이 두 분이 주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열린 토론 미래라고 있는 네, 모양이에요. 네. 이게 이제 지난 7일에 조찬 간담회 그런 그걸 매월 하는 모양이죠. 네.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 나오고 그랬는데 뭐 무슨 사연이었는지 참석을 안 했다. 노쇼를 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공방을 좀 하는데 하고 있죠. 어떻게 예, 된 예. 겁니까? 아니, 일단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진석, 김무성 두 의원이 주도를 해서 아마도 공부 모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권순우 이 자영업 관련 이 전문가죠. 이 사람은 자영업 연구원장. 이 사람은 사실 윤석열 총장이 만난 사람이에요. 예. 이 초기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강연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 강의를 듣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문제는 30인 모임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왔다. 노쇼다 하고 동아일보가 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하루 이틀 뭐 걸린 것도 아니고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요. 이철우 교수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적 없다 하면서 그 증거로서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대요. 예.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면 보통은 지금 좀 예후를 봐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바로 그 전날 맞았기 때문에 다음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은 뭐 노쇼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기자로서 이렇게 지켜보면, 저는 노쇼까지는 너무 심한 게 아니냐. 확약을 한 건 아닌 어떤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정진석 측에서도 뭐 참석하겠다고 확약한 바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정치석 의원이 뭐 했습니다. 확약을 하지 않았다. 이게 뭐 꼭 그 노쇼라는 건 오려고 다 이렇게 그 이야기까지 끝내놓고 마지막에 안 온 건데 그게 사전 조율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전 조율이 완벽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바깥에서 알려졌어야 되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 온 것만 갖고 지금 노쇼다라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노쇼라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친 어떤 지금 해석이 아니냐라는 분석이죠. 되게 저희들도 뭐 일반 생활하다 보면 누가 뭐 행사가 있으니까 좀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일정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간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겠죠. 이런 정도 아니었나? 저는 정진석 의원이 뭐 본인 스스로 충청 대망론을 그렇죠. 아주 앞장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과는 친구 관계다. 사실은 뭐 본인이 친구 관계는 아니고 공주 아버지라든가 그 또 정진석 의원의 부친 정성모 전 내무부 장관 또 이분도 국회의원을 한두 번 거기서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 간에 이제 공주 쪽에서 서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 관계다 하는데 아마 정진석 의원이 얘기는 했을 수는 있겠죠. 전화라든가 이런 지난번 또 혹시 만났을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아유 뭐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무슨 노쇼다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 또 김무성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태흠 의원 3선이죠. 그렇죠.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의외로 2등을 했어요. 뭐 권성동 의원이 할 줄 알았. 근데 김태흠 의원이 어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마포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직화하고 뒤에 앉아갖고 이른바 국민의힘의 뒷배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 전대의 손을 끊어라.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전에도 무슨 원내대표 때도 무슨 행사했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마포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사실상 마포포럼에 상당수 당협위원장들이 조금 많이 소속돼 있대요. 그래서 한 30여 명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 처음에 공헌을 했어요. 어떤 공헌을 했냐면 참 이 국민의힘이 못하는 게 마당을 깔아주는 일인데 자기네 그 이 대권 주자들을 좀 자꾸 이렇게 이 이야기하게 하고 이걸 국민의힘이 못하니까 마포포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원희룡 부르고 뭐 누구 부르고 하면서 그랬죠.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박수로 보냈어요. 아니 그렇게 누구든 그런 어떤 뭐 그렇게 스피커를 주고 마이크를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금 잡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무성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저러는구나. 근데 이번에 김태우 의원이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아예 지목을 해서 김무성과 이준석이 따로 만나서 이렇게 마치 김무성 전 대표가 이준석 후보를 조종하는 게 아니냐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또 책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왜 그 총선 20대 총선을 옥새 들고 나르샤로 딱 상징어가 있습니다. 진박 뭐 그거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면에 못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에서 저렇게 뭐 후보들을 만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딱 들은 순간 떠오르는 게 이준석과 김무성 이 두 사람의 어떤 인연 중에 이게 있어요. 당시에 정윤회 문건 사건 아시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된 그 시발이 정윤회 문건입니다. 그렇죠. 그때 한참 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갑작스럽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는 척하면서 카메라에 전부 다 잡혔거든요. 거기에 KY 라인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그러자마자 이제 다 크게 이제 기사화됐는데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음종환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과 술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음종환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의 배우가 김무성과 유승민이다 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준석이 바로 김무성한테 전화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이제 여기로 KY 라인을 운운하면서 그 메모를 이제 기자들한테 보여준 셈이 됐는데 결국은 그때 이준석도 사실은 당시까지도 전부 다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시절이거든요. 예, 박근혜 키즈죠. 그때야 뭐 이준석이는 뭐 정치 뭐 입문 정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김무성과 이준석은 그때부터도 이미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끈끈한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김무성과 이준석이 뭐 회동을 했느니 말았느니 그런 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네.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번 원내대표 때도 권성동 의원을 밀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더 손해를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고. 4.7 재보선 때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민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당의 원로로서 일정 부분 좋은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그런 행태가 김태흠 의원이 얘기한 대로 당의 뒤에서 뒷배를 하든가 상황 역할을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거고 또 하나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 그래갖고 지난번에 야당 들어오고 하고 개헌안도 발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때 트러블이 있었는데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또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 건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뜻이 있으면 당당하게 언론에 밝히고 난 누굴 지지한다. 어떻게 펼쳤으면 좋겠다. 이것과
아무 얘기 없이 뭐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고 만나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계파였던 의원들에게 어떤 단합하게 하고 이런 식이면 사실 선이 굵은 정치랑은 전혀 다른 거죠. 예.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가 좀 당의 원로로서 네. 좋은 역할을 해준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윤석열 전 총장 행보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